조선 전기 세종대왕의 후궁 혜빈 양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조선시대 500년 역사상 왕을 낳지 않은 후궁으로는 유일하게 시호를 받은 인물입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어린 왕을 보호하려 했지만 결국 그 충성심 때문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여인.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조선 전기 왕실의 복잡한 권력 구조와 인간적인 애환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혜빈 양씨의 아버지 양경은 남편 현감을 지냈고 훗날 의정부 자찬성에 추중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씨였으며 작은아버지인 양후는 중추원 동지사를 역임한 관료 가문 출신이었죠. 그녀가 어떻게 세종의 후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흥미로운 일화가 전해집니다. 한 기록에 따르면 혜빈 양씨는 본래 왕세자 이양, 즉 훗날의 문종의 궁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자는 어려서부터 병약했고 양씨는 성실껏 세자를 간병했습니다. 그런 그녀의 정성과 인품이 세종의 눈에 띄었고 결국 세종의 후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445년 12월 1일 세종실록에는 귀인 양씨의 부친을 의정부 자찬성으로 추중한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는 그녀가 이미 그 이전에 종일품 귀인으로 책봉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조선시대 후궁의 품계 중 귀인은 상당히 높은 지위였으니 세종의 총애가 얼마나 각별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혜빈 양씨는 세종 사이에서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장남 한남군 이어 차남 수춘군 이연 삼남 영풍군 이천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 세 아들은 훗날 장릉배식록에 육종영으로 기록될 만큼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1440년에는 장남 한남군이 예빈 녹사 권격의 맏딸과 혼인했고 이듬해에는 권격의 막내딸이 세자의 후궁으로 들어가 승희가 되면서 왕실과의 혼맥이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이렇게 혜빈 양씨 가문은 조선 왕실의 핵심 인물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것입니다. 혜빈 양씨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현덕 왕후 권씨의 죽음이었습니다. 세자빈이었던 현덕 왕후는 단종을 낳고 산용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갓난아기인 단종과 누나인 경혜공주는 친어머니를 잃고 말았죠. 이때 세종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궁의 유일한 척통 소생인 남매를 혜빈 양씨에게 맡긴 것입니다. 놀랍게도 혜빈 양씨는 이 일을 기뻐하며 차청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는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후궁의 자식을, 그것도 미래의 임금이 될 원손을 기르는 것은 엄청난 책임이자 동시에 기회였으니까요. 혜빈 양씨의 헌신적인 양육 덕분에 단종과 경혜공주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문종이 즉위한 후에는 이런 그녀의 공로를 인정하여 특별한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원래 선왕의 후궁들은 모두 자수궁에서 거처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문종은 혜빈 양씨를 위해 따로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이 집을 혜빈궁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혜빈 양씨는 문종 제위 중에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아마도 세속의 영화보다는 정신적인 평안을 추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평온한 나날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452년 문종이 갑작스럽게 승하하면서 12세의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혜빈 양씨는 어린 왕을 보호하고자 다시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이때부터 그녀는 내명부를 다스리고 궁중의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왕비가 아닌 후궁이었지만 소원왕후와 현덕왕후가 모두 일찍 세상을 떠나 대왕대비와 왕대비가 없었기 때문에 혜빈 양씨가 실질적인 궁중의 실세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혜빈 양씨의 영향력 확대는 수양대군에게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단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강맹경이 세조를 아련했을 때 세조가 이렇게 말했다고 나옵니다. 혜빈이 궁중을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데 만약 홍 귀인의 자기를 높이지 않는다면 궁중의 일이 질서가 없을 것이다. 이는 수양대군이 혜빈 양씨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문종의 후궁인 귀인 홍씨의 지위를 정일품 빈으로 높여 숙빈으로 만들어 혜빈 양씨를 대신하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혜빈 양씨로서는 자신이 정성껏 기른 단종을 위해 궁중 일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으니 수양대군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시기에 조선 왕실은 복잡한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린 왕 단종, 야심만만한 수양대군, 그리고 단종을 보호하려는 혜빈 양씨와 그녀의 아들들. 여기에 문종의 유명을 받들어 단종을 보필해야 할 김종서 등의 신하들까지 얽혀 있었죠. 혜빈 양씨는 단순히 궁중 일을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기른 단종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정치적 행동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한 여성으로서는 매우 용감하면서도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1453년 수양대군은 마침내 개우정난을 일으켰습니다. 김종서, 황보인 등 단종을 포필하던 신하들을 제거하고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455년 단종으로부터 선의를 받아 세조로 즉위했습니다. 혜빈 양씨에게는 재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세조는 혜빈 양씨가 금성대군과 한남군, 영풍군 등과 결탁하여 반역을 도모했다며 그녀를 청풍으로 기양 보냈습니다. 과연 그녀가 정말로 반역을 계획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자신이 기른 단종을 보호하려 했을 뿐일까요?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보면 혜빈 양씨의 행동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단종을 친자식처럼 키웠고 단종의 왕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녀의 아들들인 한남군, 영풍군도 단종의 이복형들로서 단종 편에 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세조는 혜빈 양씨의 가상까지 정몰하여 함길 도도 절제사 양정에게 하사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양정은 혜빈 양씨와 구촌간의 부계 친척이었고 혜빈 양씨가 한 학년 높은 고모뻘이었습니다. 조카가 고모의 재산을 몰수당해 차지하게 된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당시 조정에서는 혜빈 양씨 등을 모두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단종이 세조에게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고 간청했기 때문에 목숨만은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12세의 어린 왕이 자신을 친어머니처럼 키워준 혜빈 양씨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삼촌에게 애걸하는 모습 말입니다. 대동기문에 따르면 혜빈 양씨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옥새 문제였다고 합니다. 세조가 옥새를 내놓으라고 하자 혜빈 양씨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전해집니다. 옥새는 나라의 중요한 보배다. 선왕께서 훈계하시기를 세자나 세손이 아니면 전할 수 없다. 하시었으니 내가 비록 죽더라도 옥새는 내줄 수 없다. 이 말은 혜빈 양씨의 신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녀는 세종의 유언을 따라 정통성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옥새는 단순한 인장이 아니라 왕권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를 수양대군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곧 단종의 왕위를 부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결국 계속되는 상소와 압박에 못 이긴 세조는 혜빈 양씨를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선시대의 윤리체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혜빈 양씨는 세종의 후궁으로서 세조에게는 서모에 해당했습니다. 조선시대 폭상제에 따르면 자신을 길러준 서모에게는 5개월, 길러주지는 않았으나 자식을 낳은 서모에게는 3개월 동안 상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혜빈 양씨는 신분상 천첩이 아니었고 세종의 자식들을 낳았으며 무엇보다 단종을 친자식처럼 길렀습니다. 따라서 세조가 서모를 죽이고 상복을 입지 않은 것은 당시의 윤리체계로 보면 명백한 폐륜 행위였습니다. 혜빈 양씨가 처형된 후 그녀의 시신을 수습한 것은 종조부 병사공 양치였다고 전해집니다. 양치는 남몰래 시신을 걷어서 포천기당리 세장산에 묻고 평토를 하여 극비에 붙였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역적으로 몰린 사람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조 정권 하에서 혜빈 양씨는 역적의 어미로 취급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에 대한 평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겪으면서 충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고 혜빈 양씨의 행동도 다시 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1712년 숙종 38년에 드디어 단종이 복위 되면서 역사의 평가가 뒤바뀝니다. 숙종은 혜빈 양씨와 아들 영풍군의 관작 회복을 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문해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이는 조선시대 역사상 매우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후궁이 시호를 받는 경우는 거의 왕을 낳은 경우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혜빈 양씨는 왕을 낳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호를 받은 유일한 후궁이 되었습니다. 이는 그녀의 충의와 희생이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때 혜빈 양씨의 묘는 이미 잃어버려 위치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숨겨져 있다 보니 정확한 위치가 전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1791년 정조 15년에는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조의 어머니인 해경궁 홍시화의 자가 같다는 이유로 시호를 민정으로 코치고 신주를 만들어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정조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국 역사 기록에 그와 같은 사례가 많으니 비비는 물론이고 공주에게도 오히려 시호가 있다. 그러니 양빈에게 어찌 시호를 내려주는 일이 없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혜빈 양씨는 민정빈이라는 새로운 시호를 받으며
조선 왕실에서 정식으로 기억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혜빈 양씨의 생애를 돌아보면 권력투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킨 한 여인의 숭고한 정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세종의 후궁으로 만족하지 않고 친자식이 아닌 단종까지 친어머니처럼 키우며 조선 왕실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세조의 집권 과정에서 그녀는 정치적 희생양이 되었지만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옥새를 내놓으라는 세조의 요구에 맞서 선왕의 유언을 따라 세자나 세손이 아니면 전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정통성에 대한 그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혜빈 양씨의 이야기는 조선 정기 왕실의 복잡한 권력관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이기도 합니다. 개우정난이라는 정치적 혁변 속에서 각자의 이해관계와 신념에 따라 행동한 여러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권력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 속에서도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후대에 그녀가 시호를 받고 명예를 회복한 것은 역사가 결국 진실을 가려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당대에는 역적의 어미로 몰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났고 조선의 후손들은 그녀의 충의를 기억하고 기리게 되었습니다. 혜빈 양씨의 생애는 또한 여성사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조선시대 여성들이 정치적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제약과 가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혜빈 양씨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권력과 이익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의 중요성, 그리고 자신이 맡은 책임을 끝까지 다하는 헌신의 가치일 것입니다. 혜빈 양씨는 비록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지만 그녀의 정신은 역사 속에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선 세종의 후궁이면서 단종의 양모였던 혜빈 양씨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마무리합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펼쳐진 충의와 배신, 사랑과 증오의 드라마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킨 한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